오늘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며칠 전에 윤석열 부친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모친인 최은수는 지금 빵에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사돈이 별세를 했는데 조문조차 가지 못하는 사돈이 된 겁니다. 그죠? 한쪽에서는 윤기준 교수가 연세대학교에 뭘 기부를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집과 사돈을 맺은 김건희 집구석은 김건희 자체가 지금 주가 조작 혐의에 고속도로 휘게하고 있고 잔고 증명 위조하고 있고, 예, 정말 콩가루 집구석이네요. 한쪽 집안은 교수 집안이고 어쩌고 하는데 한쪽 집안은 완전히 사기꾼 집단. 예, 정말 콩가루 집구석이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다가오는 한 주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 리스트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는요. 전문가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지난주 증시를 좀 보면은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5포인트 하락해서 2,50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예상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70에서 2,630포인트로 굉장히 변동폭을 크게 키워놨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단을 2,660으로 잡았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하단을 2,530 정도로 잡았었는데 일주일 만에 지금 코스피 하단을 2,500을 밀어낸 거죠. 왜 NH투자증권이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70 하단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도 지난주 주식시장을 경험하셨겠지만 장중에 2,500포인트를 깨는 게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500이 깨질 때마다 개인이 꾸역꾸역 매수를 해서 결론적으로 종가 기준으로는 2,500포인트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2,500포인트는 얼마든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2,300포인트쯤 됐을 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공포스러운 그 지수 때 외인이 야금야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려놓고 2,400, 2,450 정도 되면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깔아놓은 판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총알로 매수를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개인들에게 펀드를 판매해서 총알을 모으죠. 그렇게 기관들이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 애널리스트들이 코스피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식시장에 개인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개인들이 뛰어들면 그 개인들 이외의 투자 매체, 특히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버립니다. 당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전주 대비 3.3% 하락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3.8%가량 하락했습니다. 매매 주체를 보면 기관이 1조 732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은 2,314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의 1조 732억, 즉 1조가 넘는 그 물량을 오롯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개인이 1조 1,94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의미죠. 자, 왜 희망을 거는지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뭘 보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계속 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7월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상 이슈가 재부각됐다.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7월달 FOMC 의사록을 보고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조정장세가 진행이 될 건데 이 조정장세가 주가가 이 추세를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는 두 번째 이유, 중국의 경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유동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지금 뭐 헝다라든가 뭐 비구이 위안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폴트가 되고 걱정스러운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건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오면 이 위기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금 주식시장에 빠지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미국의 국채잖아요. 미국의 국채가 지금 4.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이 되면 구조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발을 더 깊이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개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장세고 변동성 장세라면 오히려 개인들보다 더 총알이, 더 현금이 넉넉한 여유로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여유로운 기관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괜찮을 거예요. 뭐 중국의 문제가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막 얘기를 해놓고는 기관들은 매도합니다. 제가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면 주식시장이 망가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시장 판을 알고 뛰어들면은 문제가 없어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투자자 한 명은요, 웬만한 허접하고 무능한 기관 펀드 매니저라든가 외인들보다도 훨씬 더 매매를 잘합니다. 단지 외인이나 기관이 개인보다 유리한 건 뭐냐면 자금이 좀 덩어리로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정보를 조금 뭐 빨리 안 되는 거? 그런데 결국 그 정보라는 것도요. 저는 미쓰리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중요해, 돈의 덩어리가 중요해, 그러면 저는 돈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면서 아유 나는 그냥 한낱 개미라서 내가 뭐 정보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핑계를 대시지만 그거는 진짜 핑계인 거예요. 단지 문제가 뭐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색깔이 검정색인지 하얀색인지 회색인지 분홍색인지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뛰어들었고 그 뛰어든 코스피 밴드대가 260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650까지 갔었고 2650 이상 2670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중에 2500포인트가 허무하게 깨지는 분위기가 연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600포인트에 샀던 사람들이 이 시장판이 뭔가 좀 바뀌나? 이런 분위기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지금 주식 빠지는 거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지난번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추가로 인상한다 그래서 야 금리 추가 인상한다라는 거 경기 지표가 좋아서 미국 경기가 괜찮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미국 경제 괜찮잖아. 아 중국이 걱정되는구나. 아 중국 부동산 그거 문제? 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영향 제한적일 거야. 그리고 중국이 정책 내놓으면 그 문제 딱 해결돼. 미국의 국채 문제 걱정된다고? 아 그것도 이제 안정될 거야. 이렇게 주식시장의 판을 주식시장의 색깔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번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다음부터 한 번도 주식시장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쓰리가 2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계속 지켜본 결과 정말 3,000포인트 넘게 가는 그런 유동성 호황 장세도 받고 코스피 1,000포인트 이하일 때 막 300포인트만 이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쓰리는 뭐 3,000포인트 갔을 때 돈을 잘 벌고 1,000포인트 미만이었을 때 돈을 못 벌었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제가 그렇게 매매 기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그냥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운 좋게 한탕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주식을 즐기면서 꾸준히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그냥 내 매매 원칙에 맞춰서 그냥 돈을 벌겠다. 주식을 즐겁게 매매하면서 놀이처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든 말든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가면 전문가들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2,600포인트가 이탈됐고 2,500포인트가 이탈됐지만 괜찮아. 떠나지 마. 이러고 개인 투자자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예상치 변화를 보면은요,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요, 증권사들이 올해 예상했던 전망치 코스피 밴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곳이 DB 투자증권일 겁니다. 아마 3,000포인트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코스피 밴드가 2,950, 그리고 대부분이 2,800, 2,800이 좀 무리야? 그러면 2,750? 요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2021년도 연말에 2022년도 3,000포인트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2022년 연말에는 2023년도는 2,800포인트 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8월 20일이에요. 이제 8월 뭐 3분의 2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 9, 10, 11, 12 약 4에서 5개월 정도 남았어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코스피가 2,800을 갈 수 있겠습니까? 3,000 갈 수 있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장중에 2,500포인트를 계속 깨고 있음에도 그 2,500포인트가 깨질 때마다 개인이 그거를 받들어 모시고 있고 그 받들어 모시고 있는 매수세에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당분간 조정 장세예요. 변동성이 좀 확대될 뿐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테마주 장세에서는 수익 실현하시고요. 손절매 기준은 분명하게 하시고요. 호흡은 짧게 하세요. 미쓰리가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흡은 짧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제가 그랬죠. 키움증권에서 9만 원 목표가는 변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매수 보고서가 나왔다. 목표 주가는 상승하거나 상승시키지 않았는데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사도 된다. 그렇게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관련주들을 막 추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로 합니까? 2차 전지, 초전도체, 중국의 리오프닝은 아니고 중국 여행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관련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쓰리가 2차 전지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랠리 제일 초반에 제가 후성이란 종목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이 얼마나 날아가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저는 제가 정한 목표 수익률만 되면 그냥 파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 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 계좌에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없으면 주식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시끌벅적했죠. 그러다 갑자기 또 2차 전지 매기가 또 초전도체로 막 넘어가서 또 난리 지랄 리은병 발광을 합니다. 다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반등을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물론 미국을 따라가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반기에 내내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미국 증시를 따라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제 파악이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해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초반에는 뉴욕 증시 따라서 상승을 하지만 그 힘이 마치 정말 코코메디가 필요한 듯 비아그라가 필요한 것처럼 뒷심이 떨어지는, 점점 뉴욕 증시보다 힘이 떨어지는 증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여전히 2,500포인트를 깨고 개인이 또 사고 또 깨고 사고 이럴 겁니다. 마치 얼마 전까지 2,600포인트를 그렇게 미친 듯이 만든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번에는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2,500포인트를 그렇게 목숨처럼 지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뉴욕 증시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 반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까? 하락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 썸네일에 뭐라고 했냐면 왜 8월 18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을까요? 라고 썸네일을 달았죠. 왜? 다음 주에 반등하려고. 그러면 그 반등의 의미가 뭐냐? 지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을 봤더니 5거래일 중에 하루만 하락을 하고 3거래일은 하루만 상승을 하고 3거래일은 하락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하락했는데 겨우 다우지수만 빨간색을 소폭으로 상승시키면서 그냥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라고 했다. 왜냐하면 금요일 뉴욕 증시까지 하락해서 5거래일 중에 월요일만 상승하고 화수 목금 나흘 동안 뉴욕 증시가 내내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돌아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어차피 경제가 흐름인 것처럼 주식시장도 흐름이니까 최소한 지난주 뉴욕 증시가 올랐다 빠졌다 혼조세 이런 흐름을 리듬 타듯이 여러분들께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체적인 분위기, 지난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다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좀 반등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드디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등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뭘로 반등시킬까? 제가 그랬죠. 주식이 상승하면 뭐 때문에 상승했다가 아니라 상승을 시킬 건데 과연 그 상승시킬 재료를 뭘로 쓸까? 증시가 하락하면 뭐 때문에 하락했다가 아니라 증시는 하락할 건데 과연 어떤 재료를 갖다 쓸까? 이 관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느냐 벌지 못하느냐를 완전 가름맛 타듯이 갈라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미쓰리 이게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쓰리는 지금 다음 주에 뉴욕 증시는 아마 반등할 겁니다. 그러면 반등이란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이제 찾아봐야죠.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월요일 날은 중국에서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글쎄요. 인하할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은 동결할 가능성이 클까요? 금리를 결정하면서 뭔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는 중국이 뭔가 경기 부양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증시가 좀 꿈틀꿈틀 좋게 움직이겠죠. 자, 화요일 날은요. 7월 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7일 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1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냈죠. 그럼 과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했을 때 어떤 재료가 쓰일 것인가?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에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됐다 그래서 반등할 건지, 아니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좀 잘 나와서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지수도 12개월 만에 플러스 됐는데 미국 경제 괜찮은가 봐 이렇게 해석을 할지, 아니면 수요일 날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8월 달 S&P 글로벌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요게 막 기준선 50 이상으로 잘 나와서 어이구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하네 이렇게 해석해서 반등시킬지, 아니면 23일 날 이 신규 주택 판매 8월 달 S&P 글로벌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되는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눈높이를 더럽게 낮춰놓은 것에 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포장해서 뉴욕 증시 상승의 이유를 붙일지. 자, 24일 목요일은요. 7월 달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고 8월 달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죠. 자, 25일 날 제롬 파월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죠. 제가 이거 큰 의미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뻔한 얘기 할 거예요. 밥 먹으면 똥 싼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 괜찮고 근데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놨고 약간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라든가 이런 점이 우려되고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런 그 뻔한 얘기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17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 융자, 즉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가 20조 5,570억 원으로 올해 최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신용융자 거래 한번 체크해 드렸을 때가 20조 초반이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그랬죠? 신용융자 기록 한 22조, 23조 정도 되면 요거 분명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개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주식을 사고 있느냐. 예를 들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초반에 초창기에 미쓰리가 백전백승하는 후성이라는 종목을 사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익 실현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2차 전지가 날아가든 넘어가든 뛰어가든 관심 없고 그냥 지우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하다가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초반에는 따라 샀는데 더 가고 나는 근데 못 사고, 이미 산 사람은 좀 더 사고 싶고 못 산 사람은 사고 싶고 이런 미련을 갖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매수 기회를 놓친 다음에 나 못 샀는데 옌병할 2차 전지 계속 올라가네.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본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그때 못 샀던 한풀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전문용어로 포머성 매수라고 하죠. 제가 포머성 매수세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왜 주식을 이렇게 사는지, 누가 이렇게 개인들에게 주식을 권유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에 뭐 다른 경제방송이라든가 뭐 다른 증권 전문가 요즘에 누가 유명하고 뭐 누가 잘 맞히고 관심을 모니터링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시황, 제가 보고 있는 이슈, 제가 보고 있는 부분만 중심적으로 다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게 유능한 전문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진짜 유능한, 진짜 고수인 사람들은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숨어서 자기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못 알아먹어.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해봤자 괜히 힘들고 기운 빠져.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주식 해서 돈 벌면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는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명한 지혜로운 전문가가 돼야 된다. 투자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돈다방 미스리의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또 꼼꼼히 잘 챙길 거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실 거고요. 저는 내일 월요일 5시에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